조선 왕실의 위엄을 드러냈던 광화문 월대와 어도. 조선 총독부 청사를 일제 침략으로 그 흔적조차 사라져버렸는데 사실 월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질 뻔했던 소중한 문화유산이 무려 100년 만에 시민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 도로를 돌리는 그 큰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도 진행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적이라 불릴 만큼 우연과 행운이 가득했던 복원 작업. 광화문 월대 복원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본다. 2023년 10월 15일 광화문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복원된 광화문 월대와 현판이 대중들에게 공개된 것. 기념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달라진 광화문을 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는데 서울 시민으로 너무나도 기다렸던 복원 사업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광화문이 월대라는 원래의 모습을 찾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광화문 들어가면서요, 아주 뭐든지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다워요. 광화문이 제 모습을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 100년.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월대란 과연 무엇일까? 월대는 이제 한자로는 달을 바라보는 대 뭐 이런 개념의 글자고요. 궁궐이나 이런 데 가면 제일 중요한 그 정전이라고 하는 뭐 그런 위계가 높은 건물에 이 마당하고 건물 사이에 기단처럼 단을 만들어서 좀 높게 만든 그러한 구조물이 있거든요. 뭐 어떤 왕의 권위를 나타낸다거나 그 또 우러러볼 수 있게 만든 그러한 건축물. 우리 조상들은 궁궐과 같이 중요한 건물에 단을 넓게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격을 높이고 왕의 권위를 표현했다. 궁중행사나 의식을 치르는 장소이자 왕과 백성의 소통 공간이기도 했던 월대. 실제로 월대라는 두 글자의 기록은 고종대에는 분명히 등장을 하고 조선 전기에는 월대를 연상시키는 기록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 기록은 세종실록에 남겨졌는데 세종은 월대를 만들자는 신하의 제안을 백성들의 노고를 염려해 거절했다고 한다. 경복궁 영건일기에서도 1866년 광화문 앞에 월대를 쌓았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번에 복원된 광화문 월대는 고종대에 완성된 것으로 넓고 화려한 것이 특징인데 광화문은 상당히 너비가 넓은 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3개의 문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너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넓을 수밖에 없었고요. 동쪽과 서쪽에 양쪽에 난간석을 둠으로 인해서 장식성을 한층 더 높인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월대가 이토록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선이 영조와 정조대의 어떤 중흥기를 거치고 이후에 극심한 세도 정치들을 겪으면서 왕권은 굉장히 이렇게 약화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노력으로 고종이 이제 왕이 되면서 고종이 했던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자. 세도 정치 이후 왕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왕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복궁을 중건할 필요가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광화문 앞에 월대를 쌓아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 월대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이다. 사실 이제 경복궁이 고종대에 조선 전기의 경복궁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게 중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90% 가까이 훼손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필요했던 그런 조치였을 텐데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죠. 1923년에는 실제로 이제 이 총독부 주변에 관원들이 머무는 관사들을 만들면서 그 관원들의 통행을 위한 전차 선로를 깔게 되는데 일본인의 통행을 위해
무참히 파헤쳐진 광화문 월대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광복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통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경복궁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광화문 월대 복원이었던 것. 특히 이번 발굴조사에 저희가 착수를 하기 전에 되게 걱정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월대가 남아있을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사직로가 있었고 최근까지도 도로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훼손이 됐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어 시작한 월대 복원 사업. 시민들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광화문 도로를 변경하며 발굴 조사를 먼저 실시했는데 국민들의 염원이 통했던 것일까?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2단으로 이루어진 기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남쪽 같은 경우에는 3구획된 계단지가 확인이 됨으로 인해서 월대 전체 규모와 구조를 확인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남북으로는 48.7m, 동서로는 29.7m인 월대의 흔적을 찾았고 임금이 다니던 너비 7m 어도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기적은 또 있었다.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생각했던 난간석이 발견된 것. 1923년에 회철된 그 난간석의 일부가 구리 동구릉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과거 난간석을 활용하면서 복원 작업의 의미가 더해졌지만 곧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바로 월대 어도의 천머리 장식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이는 눈썰미 좋은 시민이었다. 원래 이제 삼성의 그 호암미술관에 그 여러 성물 중에 하나로 전시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서수상이 어떤 용도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의 제보로 이 호암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서수상 한 쌍이 혹시 광화문 월대에 임금의 계단에 있던 서수상이 아닌가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서수상을 마지막으로 마침내 광화문 월대는 완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무려 100년 만에 부활이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월대는 그 광화문의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러 궁궐들의 그 훼손된 그 모습을 복원하는 시발점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노력과 응원으로 가능했던 광화문 월대 복원 작업. 100년 만에 부활한 월대가 이 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가 공존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